안녕하세요. 러블리피치입니다. 오늘은 앱의 첫 화면 UI를 함께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먼저 엑스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엑스코드에서 보면 첫 번째 Create a New Xcode Project가 있죠. 이걸 먼저 한번 클릭해 볼게요. 여기서 앱을 선택해 줍니다. 프로젝트 네임은 My First App이라고 Application이라고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iOS 폴더에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프로젝트가 하나 생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메인 스토리보드가 저희가 함께 놓을 공간이에요. 이렇게 폴더의 디렉터리 구조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레이블과 버튼들, 텍스트 필드들,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을 붙이면서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이블과 버튼을 생성할게요. 레이블을 끌어다가 여기 놓고 또 레이블을 한 3개 정도 만들어 볼게요. 각각의 이름을 붙여주고 싶어요. 레이블의 이름을 여기에 저는 요일별로 영상을 남기고 있어서 요일별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고, 또 제 영상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의 회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그 아이디와 이름과 비밀번호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아이디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자, 해서 그럼 요일별이니까 그 피커 같은 게 있으면 좋겠죠. 각각 요일들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커 뷰라는 컴포넌트를 가져와서 여기 놓을게요. 짠. 네, 이런 식으로 피커가 생성되었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를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필드를 놓겠습니다.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맥 같은 경우는 옵션 키를 누르고 아래로 쭉 내리면 복사가 돼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복사를 해줄게요. 그러면 요일별로 아이디 비밀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보통 UI 화면에 뭐가 있죠? 보통 비밀번호 잃어버렸을 때 비밀번호 찾을 수 있게 해주는 비밀번호 찾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전송을 해야 하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니까 확인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확인 버튼을 만들어주고, 여기에는 비밀번호 찾기라는 버튼을 만들어줄게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일단 UI는 컴포넌트들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저는 오토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배치를 할 건데요. 오토 레이아웃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준점을 가지고, 예를 들어 얘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을 배치하는 것을 말해요. 저는 이 id라는 애를 기준으로 잡을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텍스트 필드를 기준으로 잡고 다른 것들을 배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텍스트 필드의 오른쪽 여백을 저는 여기 있는 여백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백을 한 20 정도로 줄게요. 여기 있는 세 번째 아이콘에 보면 상하 좌우에 대한 여백을 설정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오른쪽 여백을 20으로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빨간색 넓이가 나왔죠. 이 빨간색 넓이가 텍스트 필드의 지금 현재 컨텐츠의 고유 크기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빨간색이에요. 여기 보면 빨간색은 에러를 얘기하거든요. 여기 보니까 에러가 발생했네요. Y 포지션이라는 컨스트레인트가 없대요. 제약 조건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도움말을 보니 to fix, 고치기 위해서는 add 하래요. 더 많은 제약 조건들을 이 뷰에 추가하길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여기 보니까 지금 옆에 있는 여백은 줬지만 위아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서 얘가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약 조건을 한 번 더 설정해 주겠습니다. 먼저 이 아이가 수평으로 중앙에 오게끔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두 번째 아이콘이 정렬에 관한 건데 여기에 들어가서 horizontally in container를 한번 눌러줄게요. 여기서 얘를 50 정도로 줄 건데요. 이게 의미하는 거는 수평으로 둬라라는 얘기인데 수평으로 둘 때 여기 앞에서부터 앞을 리딩이라고 하는데 또는 스타트라고 하는데 스타트 지점으로부터 50만큼 떨어진 곳에 수평으로 놔주세요 예요. 이렇게 수평으로 놔줬죠. 그럼 수평이지만 첫 번째 스타트 지점에서 50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수평인 거예요. 자, 이렇게 수평 완료가 됐는데 또 에러가 났죠. 아직 빨간색이 안 없어졌어요. 다른 거는 빨간색이 없는데 그쵸? 얘만 빨간색이 있죠. 그래서 얘를 이제 또 다시 수정을 해줄 건데 수정을 해줘야 될 거는 이번에는 이제 수평에 대해서 맞춰줬으니까 수직에 대해서 맞춰줘야 돼서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vertically 라고 수직을 한 번 더 맞춰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딱 뷰에서 수평과 수직이 맞는 아름다운 곳에 딱 찍히게 됐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기준점이니까 얘에 맞춰서 한번 다른 것들도 다 배치를 시켜보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얘 그리고 나머지들도 저는 일단 간격을 좀 동일하게 맞춰주고 싶어요. 그래서 나머지를 각각 다 선택을 하고 그리고 여기는 여백을 각각 10씩 줄 거예요. 위에서 여백을 10이라고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각각 위아래가 이렇게 10씩 여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너무 잘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앞에 근데 좀 여백은 위아래 여백은 잘 됐는데 앞이 좀 없던 것 같아요. 이 앞이 좀 울룩불룩하죠. 그래서 얘를 좀 깔끔하게 리딩 부분, 첫 번째 스타트 부분부터 정렬이 되게끔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정렬이 되도록 한번 해줄게요. 얘네들을 모두 클릭을 한 후에 맥 같은 경우는 커맨드를 누르고 이 컴포넌트들을 클릭해주면 모두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New Alignment에서 리딩하는 부분이 있죠. 첫 번째 부분을 맞춰주겠다. 이걸 딱 맞춰주면 딱 예쁘게 정렬이 되고 오류도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된 이유는 각각의 필드마다 컨텐츠들의 고유 크기가 있는데 이 고유 크기들을 제약 조건들을 설정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의해서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 텍스트 필드들하고 여기 있는 이 텍스트 필드는 좀 크기가 달라서 보기 안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피커 얘는 좀 일단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좀 줄여주고 이것들도 다 똑같이 예쁘게 크기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커맨드를 누르고 3개를 딱 선택한 다음에 여기 있는 맞춰주기 버튼을 클릭을 해서 여기 세 번째 맞춰주기 버튼 클릭하면 equal width라고 있어요. 이 너비를 맞춰주겠다. 똑같이 얘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예쁘게 정렬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이 레이블들도 제가 놓긴 했지만 좀 깔끔하게 맞춰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레이블들도 깔끔하게 다 맞춰주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간격을 3개를 선택해서 일단 3개 다 오른쪽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텍스트 필드들과의 간격, 여백을 동일하게 10으로 오른쪽에서 10만큼 떨어지도록 줄게요. 자, 딱 줬더니 에러가 나겠죠. 왜요? 위아래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요. 그쵸? 오토 레이아웃이 적용이 됐는데 컨스트레인트가 부족해서 이런 에러가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에 대한 높이, XY 좌표들을 더 던져주면 돼요. 어떻게 던져줄까요? 얘는 이미 설정이 잘 되어 있죠. 아까 맞춰줘서. 그래서 얘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어떻게 맞춰줄 거냐면 얘를 클릭해서 하나씩 맞춰줄게요. 얘랑 얘를 커맨드 키를 눌러서 2개를 동시에 선택하고 여기서 보면 vertical centers가 있어요. 얘는 좌표를 딱 맞춰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얘의 위치에 맞춰주겠다. 그래서 수직 좌표에 그래서 얘를 선택해주면 이렇게 수직으로 예쁘게 맞춰지고 이 아이디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미 정해진 거에 vertical 해서 똑같이 수직으로 맞춰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잠시만요. 다시 언더로 해서 백을 할게요. 자, 이 아이디도 여기 있는 얘랑 맞춰줘야겠죠. 두 번째. 그래서 얘랑 해서 두 번째에 있는 vertical centers 해서 맞춰줍니다. 다행이네요. 예쁘게 잘 맞춰줬어요. 그 다음에 이 비밀번호도 여기 있는 얘랑 세 번째 얘랑 맞춰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vertical centers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잘 됐네요. 그쵸? 그리고 얘도 이 피커도 높이를 한 100으로 하이트를 한 100 정도로 고정을 시켜줄게요. 짠! 그러면 이렇게 일단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얘를 이제 에뮬레이터로 한번 돌려볼게요. 얘는 이렇게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이제 에뮬레이터가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아직 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짠! 이제 나오겠죠? 네, 나왔습니다. 이렇게 요일별로 이제 선택할 수 있고 아이디, 비밀번호 이렇게 버튼들이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피커들에 대한 정보를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고 이제 옆으로 이렇게 뉘어도 회전을 해도 똑같이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짠, 짠 이렇게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아이패드로 옮겨서 아이패드에서 실제로 앱이 동작하는 것도 보는 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볼 건데 그거는 여기 설정에서 이 전 아이패드가 있어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화면에 OS 버전의 로어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OS 버전이 안 맞대요. 그때는 제가 이제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는 저는 이제 아이패드 3세대인데 여기서 만든 앱은 버전이 iOS 14.4로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iOS 버전이 14.3이거든요. 그래서 버전을 좀 낮춰줄게요. 그러면 얘가 이제 잘 돌아가게 될 거예요. 한번 돌려볼까요? 짠. 자, 이제 돌아가는 장면은 제가 녹화해가지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돌아왔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앱이 실제로 동작하는 화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러블리 피치였습니다.